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코인 또 영상 올립니다. 이것도 함께하는 파이코인 네 번째인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영상 안 올리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야, 이거 초보 노인으로 이거 욕심으로 살 게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처음에 파이코인 할 때 1파이에 10불은, 1파이에 10불은 갈 겁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막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1파이 10불은 가겠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왜 1파이를 10불 간다고 생각했는지.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간땡이가 보죠. 100불 간다, 1000불 간다. 그럼 나보다 더 간땡이가 본저 31만 4천 불 간다는 XX 놈은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걔 생각도 보고 남의 생각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는데 그 확신을 갖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봐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파이코인을 처음에 하나 10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채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드도 하고 여러 사람한테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한 이유부터 한번 제가 되돌아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농협에 이제 공제부라는 게 있어요. 농협 공제부가 있고 이걸 이제 보험이라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농협 공제부 출신인데 처음에 되게 잘난 척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었고. 그런데 자기네 공제부에서는 대우증권이나 대신증권 사람들이나 상대하되 조그만 증권회사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한다고 그러죠. 아니, 공제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공제가요, 저게 공자하고 제가요. 공제가 보험이거든요, 결국은. 공제가 보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농협에서 제일 돈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농협 공제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닥부터 알려면 공은 같이 할 공, 함께 할 공이잖아요. 공제할 때. 제는 뭐냐면 건널 제, 구할 제, 가지런히 할 제. 그러니까 개와 같은 거죠. 공제라는 게. 저게 보험이죠. 가치공, 함께할 공, 건널 제, 구할 제, 가지런할 제가 이제 공제부죠. 1961년도에 농협공제부가 생겼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는 물론 외정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1957년도에 있었죠. 동방생명이 시작이 됐죠. 23개 기업이 했나.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공제. 야, 이거가 바로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블록체인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런데 농협공제부가 그렇게 돈을 많은데 그 농민들과 그거를 같이 하나요? 같이 안 하잖아요. 지금 저 서울에서 양재동 쪽으로 가다 보면 기아차하고 현대차 있어요. 근데 그 서소문에 있는 이제 농협 건물이 좁아가지고 거기다가 높은 건물을 졌는데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돼갖고 저 건물은 뭐야? 그래서 농협 겁니다. 그랬더니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데더니 지네 건물부터 짓나? 그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뜨거라 싶어갖고 농협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대하고 기아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농협 화훼단지니 하나로 마트니 있는데 느닷없이 현대하고 기아가 있는 거예요. 복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죠. 농협 공제부는 컸는데 농민들은 컸느냐 이거죠. 파이코인은 컸는데, 비트코인은 컸는데, 암호화폐는 컸는데 이 웹3가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것은 비트코인이지만 웹3를 자기네들의 창업 이념으로 들고 나와서 깃발을 딱 세운 거는 파이코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하고 함께 해야죠. 그게 공이잖아요. 그리고 건너고 구하고 가지런히 하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파이코인 처음에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할 때 얘네가 보험업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보험? 그렇게 봤죠. 보험 할래나 보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의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건물 다 보험회사 거거든요.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이 IMF 때 안 망한 게 삼성전자 때문에 안 망했나요? 삼성생명 때문에 안 망했거든요. 생명보험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화가 저 대한생명 먹고 뭐 어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면서 한화가 저렇게 커진 거죠. 그건데 그래서 얘네들이 뭐 파이코인 이거 할래나 보다. 재밌네. 그러면서 제가 10불이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요즘은 간대가 커져서 100불, 1000불 제가 얘기하지만 일단 옛날 생각을 되돌아보면 그래요. 보험이 뭐냐? 처음에 이제 이 보험이 뭐냐면요. 보험이 뭐냐면 이게 가난한 사람하고 부유한 사람하고 보험 대응 방식이 달라요. 저도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거 사고 나고 그러면 그 보험 시장하면 보험료만 올라.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제 돈으로 그냥 에이 물어주고 보험 신청 안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증권회사 고객 중에 재벌들이 있었으니까 뭐 자기 자동차 해서 뭐 했는데 그때 돈으로 40만 원인데 보험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그 보험 신청하지 마세요. 보험료만 올라요. 그랬더니 야, 너 어디서 그따위 소리 듣고 다니냐? 보험회사 놈들은 지네들이 손해볼지도 안 해. 나중에 보험 청구가 너무 많으면은 지네들이 보험 못 받겠다고 그래. 그거 다 보험료 안 올리겠다라는 게 물어주지 않고 돈을 계속 소액이지만 뜯어내겠다고 하는 거야. 다 신청해야 돼. 그러더라. 근데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뭐 사고는 아니었지만 기스는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주차하다가 받기도 하고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좋으니까 더 싼 보험회사로 바꿨죠. 제가 미안한 마음에 이제 조심해서.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지네들이 소원 보면 알아서 보험 못 받겠다 그러니까 보험 신청 다 해야 된다. 왜 너 보험 들어놓고 뭐 60만 원이라고 70만 원이라고 80만 원으로 믿음 박았느냐 이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이 보험이라는 것의 개념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는 동방생명 보험이에요. 1957년인데 이 중에 뭐 이병철 회장도 계시고 아마 삼양식품의 창업주였던 전중인 회장이 계실 거예요. 그 전중인 회장이 계실 때 지금 이제 전인장 회장의 아버님이죠. 한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네 삼성 다녀?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삼성생명 할 때 나도 주주였는데 뭐 그냥 나중에 이병철 회장이 다 가져갔지 뭐 팔았단 소리겠죠.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그랬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보험회사 이걸 보니까 이분이 이제 2020년도 때 인지산업은 옛말 뭐 코로나19가 앞당긴 보험사 언택트 이게 정종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보험사업은 인지산업은 맞지만 사람 인자에 종이지자를 썼더라고요. 아니에요. 삼성생명 옛날에 상장할 때 2010년도에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거 막 했었었는데 도장 인자에다가 종이지자예요. 돈이 필요 없고 정부에서 오케이 니네들이 해 하고 도장 찍어주고 종이에다 도장만 받으면 돈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험이었어요. 뭐 보험 모을 때 개주가 먼저 돈 내는 게 있나요? 저 사람이 개주하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삼성생명 상장할 때 문제가 있었었죠. 처음에 문제가 있었었죠. 그런데 뭐 보험회사가 미국에서도 외국에서 다 알리안스 보험이나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으로 문제가 있었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문제가 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이건 뭐 정부에서 도장 찍어주고 종이에다가 정부에서 그래 내내 보험을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뭐죠? 정부 도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파이코인이 보험업을 한다. 야, 쟤네는 그러면은 KYC도 완벽하게 돼 있고 쟤네가 보험하게 되면 저 틀림없네. 또 블록체인이고 다 됐고. 그래서 야, 파이코인 뭐 저 보험회사 하게 되면 뭐 당연히 할 수 있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10불은 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제가 화식열전 책을 세상에서 한국에서는 처음 먼저 냈는데 빈부지도 막지타려 이 교자유여 졸자 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자가 돈을 벌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길은 누가 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뺏으려고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지혜가 있으면 여유롭게 살고 지혜가 없으면 부족하게 사는 거다. 2007년도죠. 김영철 변호사 사건이라고 그러고 삼성 비자금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삼성을 막 공격했었죠. 거기 법무팀에서 이분이 뭐 정의로운 분인지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분은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을 공격하려고 그랬죠.
의도는 뭐 너 나쁘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최초로 법정에 불려도 나가고 이제 결국 이건희 회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건희 회장은 대박 났거든요. 왜 대박 났느냐? 삼성생명을 상장을 할 때 2010년도 1호부터 3년 후에 상장할 때 보통 기업을 상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요. 신주를 발행해서 돈을 더 모으거나 구주를 매각해서 돈을 만들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 삼성은 삼성생명 공모할 때 구주 매출을 하지도 않았고 신주 모집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다고요. 그럼 왜 상장했죠?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장이었는데 그 앞에 뭐 대한생명, 대한생명하고 동양생명이 먼저 했고 세 번째로 이제 삼성생명이 했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지주법상에 삼성생명이 저기 에버랜드가 모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지금은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현업에 있을 땐 관심이 많았는데 나오니까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요. 에버랜드가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지배구조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놀이동산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에버랜드가 엄마 회사고 삼성생명이 자회사고 손자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때 있었었는데 삼성생명이 어떻게 삼성생명을 일대주주로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됐다고요. 그런데 김영철 변호사가 이렇게 이분을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삼성생명에 숨겨진 주식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에버랜드를 제치고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의 일대주주로 딱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 공모할 필요도 없고 구주 매출할 필요가 없는 김영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삼성을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삼성의 몇십 년 금융실명제 이후에 몇십 년 숙제를 풀어줬어요. 다 풀어줬어요. 뺏으려고 그런다고 뺏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이치가. 우리도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세상에 이치가 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저도 뭐 벌었다가 망하고. 그러니까 제가 복보단 지혜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이런 공부하게 된 거는 제가 파이코인 경영자들과 경영 철학을 공부하면서 지혜를 공부해야 되겠다. 반직관적이라는 거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초보 노인으로서 공감하게 된 거죠. 아무튼 뭐 엄청나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삼성생명 구주 매출도 안 하고 신주 공모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11만 원에 상장했는데 뭐 11만 원 잠깐 넘었다가 지금은 내려가 있죠. 아주 이거 했던 사람들은 고생 좀 많이 했죠. 현재 이 자료를 만들 때 가격이 66,700 원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삼성그룹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고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나마 큰 문제 없이 그냥 돈만 내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됐죠. 국가를 위해서 뭐 삼성이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보험회사가 다 상장이 돼 있거든요. 유나이티드 헬스, AIA, 뭐 토트넘, 손흥민이 뛸 때 중국의 핑안보험, 차이나생명보험, 뭐 엘레반스, 프랑스 알리앙스, 독일이구나 알리앙스 이렇게 뭐 여기 다 있어요. 다 상장해요. 그러니까 한국 거도 상장하면 되죠. 근데 얘네들께 이제 합치게 되면 시가총액이 이제 4,750억 여기까지 합치면 한 1조 달러, 한 1조 2천억 불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근데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얘네들이 보험회사 운영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뭐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 가격을 저는 이제 전체로 안 보고 얘네가 1,000억 개를 해. 그러면 뭐 하나 10불만 해도 1조 달러네. 그렇죠? 뭐 1조 달러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애플이나 이런 거 다 넘으니까 여기서도 뭐 상위 보험회사 몇 개 하면 1조 갈 수 있겠네. 그렇다고 1,000억이 다 뭐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10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24불이잖아요. 뭐 24불 지금 이제 IOU에서 24불인데 저희가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2조 4천억 불. 애플 정도의 미래 가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파이코인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 보험만 봐도 저렇게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처음에 보험 공표했었어요. 처음에 보험에서 이제 NFT에서 이제 게임에서 뭐 지금 파이챗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이것도 이제
한 달도 안 됐네요. 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는데 파이네트워크가 이제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거 그렇게 썼는데 제가 내용은 하나예요. 디파이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디파이가 뭐예요? Decentralized Finance라고요. 보험, 공제, 웹3.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용이. 공제며 보험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웹3잖아요. 근데 지금 뭐 농협이 그렇게 해요. 보험회사 그렇게 해요. 지들 좋은 일만 하지 보험 가입자한테 어떤 혜택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험료 신청만 하게 되면 막 보험료 가중해갖고 그 다음에 보험료 더 붙고 보험 못 받겠다 그러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웹3 앞으로 파이코인에서 보험 만들면 일로 다 가야 돼요. 얘는 웹3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 보험회사, 미국 보험회사가 보험 조금 한 번만 신청하면 그다음부터 보험료 왕창 때려갖고 막 스스로 나가게 그게 무슨 공제야.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이 이것만 봐도 보험만 봐도 24불 오케이 54불 오케이 지금 현재 메인넷 가게 되면 뭐 100불 가고 240불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파이코인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자기가 막 낮은 가격에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만약에 농업 생산물이 없으면 농협도 힘들어지고 사람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파이를 위해서 파이 때문에 덕을 우리가 복은 있어. 그렇지만 지혜가 있으려면 이게 생태계가 저 맨날 니콜라스 부부를 생태계 하는데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 농업 생산물이 없으면 농협도 사람도 다 힘들어지잖아요. 무슨 놈의 공제예요? 농산물이 있고 그 농산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농협 하나로 가면 뭐 국산 물건만 파나요? 외국 거도 팔기도 팔잖아요. 그렇게 다 이제 되는 거죠. 파이 생태계가 살아야지 파이오니어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기동 0612님이라든가 옛날에 막 노드 깔아주시는 분이라든가 지금도 막 이렇게 사주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 많아요. 저는 이렇게 이것만 하지 그렇게 못 해드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생태계를 위해서 하니까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공짜가 없잖아요. 덕을 보려면 내가 뭐 도움이 되는 게 뭐 없나라고 생각해보고 근데 누구한테 설명하려도 설명 못 하겠어요. 왜 설명 못 하냐?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를 아직 성공을 못 했는데 누가 남을 어떻게 설득시켜요?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파이코인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할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르치는데 성공하면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공제가 시작이 되고 웹3가 되는 거죠. 자기도 생태계에 도와주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생태계를 도우면 생태계가 나를 돕는다. 그래서 초보노인이 함께하는 파이코인 영상 이렇게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죠. 예. 며칠간 영상 안 올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 3일 연휴네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틈나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